여러분은 두뇌 능력을 연구하고 어떤 데이터든 사람의 머릿속에 업로드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데 지난 몇 년을 보낸 과학자예요. 변호사가 되고 싶나요? 뇌에 모든 법률 지식을 업로드하세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나요? 그냥 생각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특별한 헤드셋을 쓰면 됩니다. 보통 정보가 업로드되는 몇 분 동안 의식을 잃게 되고 그 후엔 뇌가 새 데이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피곤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1개 이상의 작업을 다운로드하기로 결정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수백만 권의 책이 있는 전자도서관을 업로드하고 싶어 해요. 헤드셋을 쓰고 프로그램을 시작하지만 한 가지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죠. 뇌는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어떠한 정보라도 처리해야 해요. 잠을 자는 동안 여러분의 뇌는 하루 동안 받은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합니다. 자, 여러분은 기계를 작동시켜 끝없는 검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높은 산을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 왔는지, 얼마나 오래 이걸 해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는 건 정상에 올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름을 통과하고 푸른 하늘에서 검은 우주가 보일 때까지 올라갑니다. 꼭대기는 국제 우주정거장보다 더 높아요. 산을 보니 그냥 바위가 아니라 책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무한하게 큰 책더미를 오르고 있던 거예요. 화학식 물고기, 거대한 문어, 수학 공식표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붙잡는 것을 멈췄는데도 떨어지지 않아요. 우주에 둥둥 떠서 꼭대기로 날아가요. 반짝이는 빛이 있네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뭔가가 일어나서 엄청난 속도로 떨어져요. 누군가 여러분을 땅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꿈이 끝나서 약간 짜증이 난 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잠에서 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도 기억나지도 않아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있고 여러분은 눈을 감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아둥바둥 힘을 들여서 마침내 눈을 떴어요.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뇌가 천천히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무슨 일인지 이해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근육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목을 돌릴 수 없어요. 모든 움직임이 힘들어요. 그리고 입도 건조해요. 눈꺼풀을 계속 뜨고 있기가 힘들어서 눈이 감겨요. 친구가 방에 들어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자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여러분의 뇌와 몸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급속 안구운동 논렘, 그리고 급속 안구운동 렘이죠. 논렘 수면은 가장 깊은 수면 단계이고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시간 동안에는 우리의 눈이 움직이지 않고 뇌 활동이 감소하고 정신이 쉬고 있기 때문에 논렘이라고 부릅니다. 논렘 수면 중에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커진다고 해요. 하루 동안 겪은 모든 경험들을 분석하죠. 그런 다음 뇌는 깊은 단계에서 렘 단계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눈은 눈꺼풀 뒤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여러분은 생생한 꿈을 볼 수 있죠. 이 두 단계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지속되며 하룻밤에 여러 번 서로 바뀌어요. 논렘 수면 단계는 대부분 이때 지속되는데 렘 단계는 15분에서 30분 동안 지속돼요. 충분히 수면을 취하면 렘 단계 직후에 바로 깨요. 휴식이 더 필요하면 렘 단계 후 깊은 단계로 돌아가게 되죠.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룻밤에 3-4단계를 거쳐요. 여러분은 지난달에 이런 단계를 350번 이상 거쳤어요. 렘 단계는 잠재의식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 처리함으로 중요해요. 그 결과 우린 꿈을 꾸게 되죠. 여러분은 꿈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루 동안 경험한 사건들, 기분들과 관련이 있어요. 수백만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을 정신에 업로드했을 때 그런 양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보통의 8시간 수면보다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꿈의 작은 부분만 기억하고 의식은 한 달이 다 지난 걸 느끼지 못할 거예요. 내려받은 지식의 모든 과정은 잠재의식 때문에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봤죠. 그래서 이 모든 지식을 상징하는 봉우리를 오르는 꿈을 꾼 거예요. 이는 꿈에서의 마지막 렘 단계였고 그래서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 수준은 이제 믿기지 않을 정도죠. 하지만 지금은 온몸이 완전히 무기력한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체는 이번 달에 시련을 겪었어요.
처음 잠자는 며칠 동안에는 몸에 많은 변화는 없어요. 뇌는 여러분이 잠든 것을 알고 신체가 그걸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화장실에 가고 싶진 않잖아요. 또 잠자는 동안 몸은 약간 차가워지고 근육은 완전 이완돼요. 육체적 노력 없이 근육 섬유는 점점 약해지고 작아져요. 매일 근육량의 1에서 5%를 잃게 돼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근육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너무 약해져서 완전 잠겨버려요. 한 달 후에 얇은 젤리층 같이 돼버려요. 이 현상은 여러분의 팔과 다리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감정을 표현할 수 없고 눈은 뜰 수도 없게 되죠. 잠든 지 며칠 후 몸은 심각한 탈수증을 겪어요. 일주일 지나면 몸 안에 있는 많은 양의 액체가 사라져요.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피부 조각, 지방, 근육에서 수분을 추출합니다. 이 수분과 몸의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 몸은 점점 차가워질 거예요. 몇 주 후 여러분은 방금 냉장고에서 나온 음료수 캔만큼 차가워져요. 한 달 뒤엔 여러분은 마치 큰 얼음 덩어리 같아져요. 매일 점점 더 적은 양의 비타민과 영양소가 몸 전체에 분배되죠. 혈류를 수천 대의 차가 있는 넓은 고속도로라고 치면 각각의 차들은 유기체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매일 자동차의 수는 줄고 속도는 느려져요. 한 달 뒤 도로는 거의 텅 비어요. 신진대사가 중단되죠. 심장과 폐를 제외한 모든 장기가 거의 작동을 멈춰요. 왜냐하면 작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들어오는 수분을 여과하지 않고 가는 신진대사를 조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체내에 어떠한 물질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타민과 영양소 부족은 뼈를 유리처럼 약하게 만들어요. 뇌도 영양분이 부족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있지만 반응 속도와 분석 능력이 감소해요. 거의 남은 모든 신체 자원들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요. 깨어난 후 여러분은 오랫동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TV는 여러분 앞에 켜져 있는데 그걸 깨닫는데 몇 초가 걸려요. 심박수는 여러 번 줄어들고요. 심장이 전력으로 움직이지 않네요. 여러분은 너무 천천히 그리고 너무 약하게 숨을 쉬어서 코 앞을 지나가는 파리조차 숨결을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몸은 배터리가 낮은 노트북과 같아요. 컴퓨터가 충전이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보여줄 정도의 에너지가 있을 뿐이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면서 동시에 가장 무기력한 사람일 거예요. 다행히 지금까지 친구의 도움으로 여러분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친구는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고 비타민을 골고루 흡수하도록 도와주었죠. 몸은 전기자극을 일으키는 담요로 덮여 있었어요. 여러분을 다치게 할 정도로 강력하진 않지만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는 동안 좋은 컨디션에 있었네요. 물론 쌩쌩하게 깨어나기엔 역부족이지만요. 처음 몇 분 동안은 아직 움직이기 어렵지만 1시간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영양을 회복하고 근육이 탄탄해지도록 운동도 하고 명상하고 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신경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적 작업을 합니다. 새로운 지식들은 바로 나오지 않아요. 매일 파도처럼 연달아 오거든요. 오늘은 아방가르드 작가들의 모든 작품을 이해하고 내일은 신경외과 분야의 최근 업적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지식으로 여러분은 수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로 해요. 산을 오르던 꿈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은 꿈을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곧 만들 참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은 간단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깼을 때 컴퓨터 화면에 이런 꿈들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